시작합시다. 저번에 했던 거 연결해서 할게요. 358번 봅시다. 358번을 보면 이거에겐 충분 조건이고 이거에겐 필요 조건이다. 이때 A, B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not P는 Q이기 위해. 그러니까 not P를 한번 구해봅시다. not P는 이거 또는 이거잖아. 그러면은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예요.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게 not P예요. 그 말은 어떻게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습니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냐면 Q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지.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은 not P가 Q에 이게 not P면 이거 뭐냐? not P면 Q이다가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들어가기 충분해? 그러면 이제 얘가 이게 들어가려면 이게 A가 이놈의 범위가 Q 안에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A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A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A 값이 뭐보다 더 커야 합니다. 3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지? 3이 돼도 돼요? 안 돼요? 되지? 3이 돼도 포함하잖아. 그래요? A가 3보다 더 커야 합니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걸 구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not P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놈이 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not R을 구해봤더니 not R은 B보다 크다인데 당연히 X는 B보다 더 작다가 되는 거예요. not R은. 그러면 B보다 더 작은 건데 이게 이제 파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얘가? 그러면 B보다 더 작대요. 이렇게 대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파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B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잖냐? 색칠돼 있고 뽕 뚫렸으니까 같아져도 어차피 포함되지? 녹색 부분이? 그렇지? 그걸 너희들이 항상 조심하는 거야. B가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A가 3보다 크거나 같대. 마이너스 B가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A-B가 4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최소값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쭉쭉 넘어가서 계속 없어. 이거 봅시다.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고등수학 상을 열심히 해봤으면 사실 보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념 프린트를 봐서도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1의 제곱 빼줄 거예요. AB-A-B인데 얘를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봤더니 얘를 기준점을 마이너스 2AB잖아. 이제 해볼까? A의 제곱, 2B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기준점으로 이제 묶어주잖냐? 2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그지? A 제곱 하나 가져오고 B의 제곱 하나 가져왔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에 대해서도 A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2B에 대해서도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제곱이 나오잖냐?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1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위 부등식이 증명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항상 등호 조건 찾아주라 했지?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이게 0일 때. 즉
A는 1이고 B도 1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A는 B는 1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잠깐만. 약간 비틀어졌네. 우유가 잘려서. 지금 약간 손댔더니.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거 보자. 373.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거 너희들 잘 봐봐. 373은 이렇게 처리할 거야. 봐보면,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부등호를 증명할 때 어떻게 처리합니다. 라는 거였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 절대값은 뭔지 모르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봐봐. 양변을 제곱해서 처리하려면 어쩔 때만 제곱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양수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함부로 제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범위를 나눌게요. 양수일 때랑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케이? 이거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할게요. 그러면 얘가 양수면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처리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요? 이거일 때 양변을 제곱해서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A-B의 제곱이 크거나 같아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어디가 버렸냐?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 B가 돼서 나오지. 이거는 제곱을 하게 되면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빼줬는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줬는데 처리해봤더니 마이너스 2로 묶이고 AB 플러스 절대값 A, B예요. 잠깐 이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절대값 A, B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아니요? 미안. 2로 묶을게. 절대값 A, B 얘는 플러스고 뒤에 게 마이너스로 나오지? 그지?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봐봐. 얘는 절대값을 씌워준 거잖아. 그래요? 절대값을 씌워준 거는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이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을게. 이 사실 다시 한번 증명해볼까? 그냥?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제 얘를 나눠서 처리하면 A, B가 뭐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 B가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데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나오겠습니다? 2배. 0이 되지? 그렇지? 2 곱하기 0이 돼버리네. 그래서 0이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2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즉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건데 AB가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AB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얘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거에 따라서 이 부호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해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위로 다시 가보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값이 양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얘 음수래. 그럼 양수는 음수보다 당연히 큰 거야? 양수는 음수보다 더 큰 거지?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값 마이너스 A,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것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다? 절대값 A, B, 절대값 A 마이너스 B 크거나 같다? 왜 가로냐?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무엇까지 챙겨줘야 돼요? 등호 조건까지 챙겨주세요. 라는 거예요. 등호 조건을 챙겨주면 뭐이면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더 크면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더 크면서 무엇을 만족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이면서 A, B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너희들이 이 조건까지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얘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보겠다라는 거야?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양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두 가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처리했지?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결국 양수를 만들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절대값 B가 문제잖아. 이 양식에서 한쪽 변을 양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A-B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B에다가 크거나 같다 AB 절대값 A예요. 그래요? 이쪽도 양수, 이쪽도 양수네. 이쪽도 양수, 이쪽도 양수네요. 이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제곱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제곱을 할 건데 제곱을 해봤더니 A-B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배 절대값 AB-B의 제곱이라고 바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좀 빠르게 써봤어? 그러면 이 A의 제곱을 빼버리면 이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뭔가 좀 이상하다. 2배 B의 제곱. 2B의 제곱이 되네. 그렇지? 여기서 B의 제곱 하나 나고 여기서 B의 제곱 하나 나오잖냐? 근데 A의 제곱은 사라져요? 잠아. 졸지마.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B의 제곱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2로 묶어서 처리해봤더니 어떻게 돼서 나오냐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A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2로 묶어줬더니 이게 되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러면 봤더니 봐봐. 똑같은 형태가 나왔잖아.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지? 뭐랑 똑같아? 이거. 봄이 나와서 처리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절대값 안 씌운 거보다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잖냐?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오케이? 즉 여기서는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AB-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똑같은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침이 나오려 해서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봐봅시다. 어떻게 증명하든 상관없는데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증명은 이 밑에 거야. 밑에 게 좀 더 증명을 좋아해요. 왜냐면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해설지는 어떻게 증명이 되어 있냐면 이 첫 번째 걸로 증명되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373은 작년, 올해 말고 작년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 봅시다. 377 봅시다.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전개하려면 갑자기 화가 나잖냐? 그래요? 근데 봐봐. 얘는 크거나 같다 라는 거예요. 2배 루트 뭐가 돼? C분의 A예요. 얘도 크거나 같다 라는 거예요. 2배 루트 A분의 B예요. 얘도 크거나 같다 라는 거예요. 2배 루트 B분의 C예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곱해지면 지금 사라진 거 보인가? 8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근데 너희들 여기서 뭐 해결해 줘야 되냐면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이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B분의 A랑 C분의 B가 같을 때 여기서는 C분의 B랑 A분의 C가 같을 때 이 세 개가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연히 봐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 봐봐. 이거 두 개 갖고 이거 두 개 갖고 이거 두 개 같은 거잖냐. 그럼 결국 세 개가 같아지면 어차피 다 성립할 수 있는 거지.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엇갈리지 않잖냐? 다른 값이 같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같아지는 형태가 생기니까 각각이 같을 때 최소값이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소값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봐봅시다. 384번 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을 직접 해볼게요. 오케이? 제곱을 직접 해볼게. 제곱을 해봤더니 어떻게 될 거냐면 a 플러스 b분의 2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a분의 2의 제곱이에요. 제곱을 직접 해볼게요. 제곱을 직접 해봤더니 x의 제곱, y의 제곱 직접 했어요.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분의 4a 플러스 b제곱분의 4예요. 플러스 b제곱분의 플러스 a분의 4b 플러스 a제곱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 주고 싶냐면 이렇게 플러해 주고 싶은 거야. a의 제곱, 역수의 형태가 보이잖아. 4고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4b b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4라고 써줄 수 있어. 지금 역수 형태가 나오지 않냐? 오케이? 그럼 뭘 쓸 수 있어요? 산술기하 쓸 수 있잖아? 산술기하 써봤더니 2배 루트 4예요. 2배 루트 4의 제곱이에요. 2배 루트 4예요. 그렇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게 같을 때. a의 제곱이랑 a의 제곱분의 4가 같을 때예요. 즉 a의 제곱이 2일 때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놓을게요. 이것도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b분의 4a랑 a분의 4b가 같을 때예요. 4는 약분되고 a제곱이 b제곱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 마지막 거 봅시다. 뭐냐면 b제곱은 b제곱분의 4예요. 그러면은 b제곱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되지? b제곱의 제곱이 4니까. 그래? 그러면 결국 다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안 똑같으면 중간에 뭐 얘가 3이나 4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때 성립하지 않거든? 근데 얘일 때 다 성립할 수 있잖냐? 최소값이 나오지 않냐? 한꺼번에 다 성립할 때 오류가 안 생기지? 그래요? 그래서 최소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해준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a, b 값을 구해주라 라고 했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이거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잖냐? 그래요? 그러면은 a가 뭐예요? 루트 2. 루트 2일 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봐봅시다. 이 문제는 너희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아. 하나의 개념만 안다면. 뭐냐면 봐봐. 이게 합의 일정이 있을 때 무엇을 쓰고 싶냐면 산술기하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지 않냐? 크가 나갔다 2배 루트 4x의 제곱 9y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넣어봤더니 이 4x의 제곱 9y의 제곱은 48. 2로 나누면 24. 그러면 24는 크가 나갔다. 뭐보다 4, 9, 36인데 6루트
x의 제곱 y의 제곱보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정리하는데 얘가 어떻게 정리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냐면 약분돼서 4가 되는데 얘가 뭐야? 절대값 x, y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틀렸을 거야. 최소값을 못 구하는데 어떻게 최소값을 구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다. 근데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어떤 수를 이게 이제 봐봐. 루트 a의 제곱은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루트 a의 제곱은 어떻게 나옵니다. 절대값 씌워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안에서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 씌워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게 이제 풀리겠지? x의 범위는 뭐에서부터 마이너스 4에서부터 뭐까지가 되겠습니다. 4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자주 틀리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너희가 이제 이 끝나는 순간, 수학을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거는 기억해 줘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수원에서 조금 더 다르게 배우겠지만 n제곱근 a의 n제곱, n제곱근 a의 n제곱 이게 나오거든. n제곱근이다 라는 새로운 기호가 등장하긴 해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처리할 거니까 수원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거부터 명확히 해놓으세요. 알겠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얘는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고 싶냐면 양수라는 조건을 줬네요. 그러면 무엇을 이용하고 싶어요? 산술기하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산술기하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첫 번째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산술기하를 이용할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얘를 뭐 할 거냐면 양변을 이것을 그냥 제곱해서 구할게요. 양수니까 양수 제곱하면 지각해가지고 너무 더운가? 너무 따뜻해서 자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앞에 친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알겠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제곱해서 최소값에 다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한 거에 뭐 최대값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제곱해봅시다. 제곱하면 3x 플러스 2배 루트 15xy 플러스 5y가 되는 거네요. 제곱을 했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x 플러스 5y는 10이 되는 거고 2 플러스 루트 15xy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돼요. 이놈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최대값 구할 수 있잖냐? 어떻게? 산술기하 이용하면. 3x 플러스 5y다 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루트 2배에 2배 루트 3x 곱하기 5y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10이니까 이 루트 씌워준 거의 최대값 무엇이 되겠습니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놈의 최대값.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20보다 더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루트 씌운 거잖아. 제곱한 거잖냐? 그러면 이제 3x 플러스 루트 5y의 최대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루트 20, 즉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을 때. 즉 3x랑 5y가 같을 때. 5y가 3x가 될 때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될 때예요? 5가 될 때예요. 오케이? x가 뭐가 되고 3분의 5가 되고 y가 뭐가 되고 이럴 때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등호는 이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봐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너희들이 공식을 알아. a의 제곱 플러스 y,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거 나갔다 ax 플러스 by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너희가 이제 잘 생각해 줘야 돼. 루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곱이잖냐. 그렇지? 루트가 있는데 이게 제곱이잖아. 그래요? 이것의 제곱이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고 xy를 이렇게 넣었어? 루트 3x의 제곱 플러스 루트 5y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 1이 곱해졌으니까 1이라고 넣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럼 얘를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3x 플러스 5y가 뭐가 됩니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0은 작거 나갔다.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똑같은 말 또 나왔지? 그지? 똑같은 말 또 나왔어요? 최대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당연히 어떤 값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최소값 또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건데 양수라는 조건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오케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최대값만 구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약간 달라 느낌이. 어떻게 처리해 줍니다. 라는 거예요. 1분의 이거는 1분의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1분의 루트 3x는 1분의 루트 5y예요.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은 식이 발생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이는지 알겠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거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냥 그건 생략할게요. 오케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 식에서 얘를 이항시켜서 대입하면 2차 식이 등장해요. 오케이? 2차 함수의 관계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 혹시 그렇게 해결한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 대입해서 이거 이제 5y만 놔두고 이항시켜서 아니면 3x만 놔두고 이항시켜서 대입하면 2차식이 나와. 이게.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는 범위를 명확히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적어 놓자. 세 번째 2차 함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2차 함수다라는 것은 뭐를 3x는 10-5y라고 놨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y가 0보다 크지 않냐? 문제를 안 풀으니까 좋은 거야. 알겠지? 정신 차리세요. 이게 놨었어. 그러면 x도 양수도 y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인 거야. 사실 이게 이용이 되진 않는데 이걸 안 써도 문제는 풀려. 근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x도 양수도 y도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를 무엇이라고 놔둬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양수라고 놔둬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라는 건데 이 안쪽에 있는 것만 끌어왔더니 15xy다라는 것은 3x 대신에 집어넣어버리면 5y 곱하기 5y 마이너스 10이에요. 오케이? 5y 곱하기 5y 마이너스 10이지? 미안. 10 마이너스 5y네. 10 마이너스 5y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밀어볼록이니까 1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가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풀든 상관이 없지만 이 단원에 맞는 풀이는 이거랑 이거인 거야. 알겠지? 당연히 앞에 단원에서도 이것을 이용해서 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